자, 대웅제약은 제가 요거 저번주에 상담, 저저번주인가 했었죠. 요거 상담하지 않았나요? 이때 제가 좋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거 적었습니다. 지난 하이라이트 생방송 영상 보시면 뭐 제넥신이랑 같이 적었었나? 그 밑에 적었어요. 근데 제넥신만큼 딱 이렇게 완벽하게 영상을 만들 정도의 각은 아니라 좋다고만 말씀을 드리고 영상은 안 찍었는데 이거 좋아요.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말씀드리고 나서 또 오르네요. 많이 올랐네요. 이거 봉이 되게 크다. 11%네요. 굉장히 많이 올랐었네요. 이거 한 분께서 저저번 주인가 말씀해 주셔가지고 종목 분석 해드렸는데 그거 조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특징만 한번 봐볼게요. 뭐 이슈가 있었나 볼 건데 아마 그 이후로 뭔가 별게 없었다고 한다면 계속 좋을 겁니다. 근데 아마 이날 올랐을 때가 그것 때문에 그랬네요. 미국의 그 톡신 사업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다라고 시장에서 좀 공공연하게 인정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랐던 건데 이제 그게 없다라고 하면은 상방이 또 부담이 없겠죠. 제가 이때면 절대 추천 안 드려요. 이때면 좋다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말 안 합니다. 이때 같은 경우에 뭐 지나간 차트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제가 잘못한 건데 이때는 이게 코앞에 있잖아, 저항이. 요거 뚫으려면 또 한 세월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아예 그냥 뭐 진짜 파죽지세로 몰고 가는 걸 보시거나 심리상 그 시장의 흐름상 아니면 이렇게 아예 이격이 벌어져 가지고 얘네들이 다 지쳐 가지고 이제 털릴 게 다 털려서 기간적으로 조정이, 그러니까 가격적이나 물량적 조절 말고 X축으로 기간적인 조정이 많이 일어났을 때는 접근 가능할 수 있는데 이 정도면 지금 얼마나 장이 호황이었는데 여기서 물려서 얼마나 버텼겠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여기 저항은 거의 안 남아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로 올라갈 때 상방 제한이 갈수록 더 없을 것 같아요. 대웅제약은 좀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현대엘리베이는 제가 이때 영상 올렸죠. 현대엘리베이 이때 영상 올리고 외국인 풀매수 이렇게 해가지고 영상 올렸었죠. 그래서 외국인이 진짜 풀매수를 쭉 하다가 개인이 하고 또 외국인이 사고 막 이랬었는데 이거 제가 중국이 묻은 주식에서 말씀드렸죠. 메일유업이랑 얘랑 또 한국콜마홀딩스랑 이걸 제가 유튜브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중국이 묻은 주식이라고 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3개 콕 집어서 커뮤니티에 말씀드리고 영상으로 찍어서 말씀드렸죠. 영상을 안 보셨으면 놓치셨을 수 있는데 귀신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업황이랑 시황 보는 게 참 중요해요. 얘가 펀더멘탈이 꺾인 것도 아니야. 3개 다 그래. 되게 잘해. 펀더멘탈이 꺾인 것도 아니고 차트 수급이 뭐가 다 털린 것도 아니야. 근데 이 업황 시황을 좀 잘 파악을 하니까 좀 귀신 같지 않습니까? 제가 이때 말했잖아요. 이 빠지죠. 시장 올라도. 진짜 신기하지 않으시나요? 메일유업 제가 그렇게 좋다고 했는데 중국 묻은 뒤로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다라고 이때 말씀드리잖아요. 또 귀신같이 빠집니다. 현대일리베이 요거 중국에 제가 스마트 공장 있고 중국 정부로부터 에스컬레이터 막 200개 수주받고 중국의 비중이 되게 높은 회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재미 많이 봤지. 이거 되게 많이 먹었잖아요. 되게 많이 먹었잖아. 근데 말씀드리고 나서 좀 오르더니 또 눌리고 빠지죠. 최근에 얘 다른 좋은 이슈도 있었거든요. 제가 처음에 분석했었던 것처럼 대북 관련돼서 경협주로도 이렇게 많이 상승이 있었는데 중국이랑 관계가 많이 엮여있다 보니까 중국이 묻어서 또 이렇게 된 건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 이렇게 악재랑 호재가 같이 있으면 투자를 안 합니다. 호재만 있는 회사에 투자를 해요. 그래서 얘는 굉장히 좋은 회사인 건 맞는데 이제 중국이라는 리스크가 조금 산재해 있다. 그래서 조금 저는 보수적으로 봤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현대엘리베이터는 아직도 그 시각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솔루션은 이제 다 아시죠? 어쩌다 보니 또 채널의 대표 바이오 주식이 돼가고 있는데 고생이 많았어요. 좀 일찍 들어가서 안 팔거든. 저 지금 요거 익절 타이밍 아이고 선을 좀 끄어놨네요. 들켰네. 네, 말씀드릴게요. 요때도 그냥 보수적으로 보는 겁니다. 이때도 많이 안 팔 거예요. 35,000원 뚫어도 많이 안 팔 겁니다. 저 얘 35,000원 정도로 보지 않아요. 지금 들어가기 솔직히 부담스럽지. 제가 막 이럴 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때 당연히 지독하지. 요거 몇 퍼센트냐면요 15%예요. 봉 작게 보이시죠? 이거 본전 나올 때 그냥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저는 다 안 팔았습니다. 안 판 이유가 있겠죠. 지금 이 정도잖아요. 안 팔죠. 여기도 그냥 어느 정도 리밸런싱 그냥 예의상 조절만 할 겁니다. 근데 또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리면 왜 그런지 모르겠어. 왜 말할 때 안 들어가요? 왜 말할 때 안 들어가고 오르면 들어가요? 나는 참 신기해서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왜 제가 딱 그 적절한 타이밍에 말씀을 드리면 왜 오르시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지금 또 들어가셨는데 만약에 눌릴 수 있잖아요. 눌리면 또 고통스럽겠지. 그래서 뭐 지금 절대 추천을 드리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근데 기존 보유자라고 한다면 보유자의 영역을 충분히 즐기실 수 있다. 그리고 볼 거면 아예 길게 보셔라.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현대해상은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를 제가 이날 말씀을 드렸죠. 이날 아침에 이제 제가 영상을 찍을 때가 이때쯤이었거든요. 제가 이때 주말에 이게 금요일일 거야. 제가 이때 지금 이건 제가 영상을 올렸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요거는 제 영상 올렸죠. 당연히 매수를 안 했고요. 컴플라이언스 이슈를 지켰습니다. 자, 이걸 25,400원 종가를 보고 그 전부터 보고 있었어요. 영상 이제 자료랑 어떻게 말씀을 드릴까를 다 이 구간에서 준비를 드리고 이제 영상을 찍어야지 라고 했는데, 그 전날 또 막상 올라서 주말에 좀 시간을 내서 나와서 지금이라도 찍자 하고 했는데, 이게 이제 오르고 나서 업로드가 된 게 이때였죠. 이때 편집을 하고 이때 업로드를 했는데, 업로드를 하고 나서 조금 빠져있죠. 빠져있는데 지금 그 편집자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주식 영상 업로드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주식 영상 업로드가 왜 어렵냐면, 제가 인사이트를 정립을 하고 영상을 찍고 편집을 하고 업로드를 하는 동안 주가가 계속 변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리딩을 한다라고 하면 유튜브 리딩이 제일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요게 타이밍을 내가 세수 내수 앞을 봐야 되잖아요. 3박 4일 거나 뭐 5박 6일 거를 먼저 알고 좀 대응을 해야 되니까 요게 힘든데, 제가 그래도 영상을 올렸을 때는 이 정도 구간은 좀 감당을 하셔도 됩니다. 이 정도 구간은 뭐 여기서 조금 더 어퍼라고 해도 사실 크게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거 뭐 단기로 보시고 이제 제 채널 구독하시면서 뭐 단기로 몇 % 빠지고 올랐다고 막 그렇게 생각하실 분 없으실 거예요. 왜냐면 이제 경험을 했잖아. 이때도 저 욕 얼마나 먹었어요. 몇 분만 하셨지만 제가 이날 딱 말씀드렸죠. 이날 말씀드리고 나서 이날 요거 빠졌다고 진짜 많이 혼났잖아요. 댓글로. 기억하시죠? 제가 좀 찡찡댔던 거. 근데 오르고 빠지지 오르고 이거 이렇게 뭐 쉽게 보실 건 아니고요. 자,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것도 리밸런싱 구간을 다 체크를 해놓은 겁니다. 그럼 현대해상도 나름대로 리밸런싱 구간들을 조금 체크를 해 놓으시는 게 맞죠. 이런 식으로 조금씩 이렇게 분석을 해 보시고 나름대로 조금 구간을 정립하는 게 좋은데,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 얘가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게요. 이거 보시면 좀 다 나오시지 않나요? 이거 그 기준금리 점도표 같은 거 두고 봐보세요. 지금 기준금리가 있다가 쭉 빠지고 코로나로 쭉 빠지잖아요. 근데 지금 빠질 만큼 빠졌는데 8월에 금리 인상 한다며. 미국도 테이퍼링 하면서 지금 제가 영래포 말씀드렸죠. RRP로 일시적으로 흡수하고 있는데, 저게 미국 인프라가 10월에 아마 다 통과가 되고 나면 미국채 10년물부터 시작해가지고 영래포 다 풀리면서 금리가 순식간에 어마어마하게 오를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번 영상에서 여러분 삼성화재가 하루에 10%가 오를 날도 있을 수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거 생각하시면 조금 투자 관점으로 보세요. 길게 리밸런싱 꾸준히 하시면서 빠져도 그냥 요거는 그 전세계가 돌아가는 돈의 흐름을 믿고 요거는 투자를 한번 해보세요. 현대해상도 마찬가지고 DB손해도 마찬가지고 금융주 전반에 걸쳐서 삼성화재도 굉장히 지금 메리트가 있는 구간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요거 쫄려 하실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거. 그래서 현대해상은 제가 말씀드렸던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근데 지금 업로드가 됐었던 게 약간 지금 요렇게 약간 좀 꼬여서 걱정을 하실 수 있는데,
제 채널 구독하셨으면은 솔직히 여기서 몰빵은 솔직히 그거는 제가 납득을 못 하겠고요. 여기서 몰빵은 납득 못 하겠어요. 제가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잖아요. 항상 모든 종목 설명할 때 리밸런싱 입에 달고 사니까. 그래서 이렇게 꼭 구간을 전략을 세우셨다면 마음 편하게 투자 관점에서 네, 봐주시면 네, 굉장히 좋은 성과를 얻으실 수 있지 않으실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상하게도 주식은 욕심을 버릴수록 여유를 많이 가질수록 돈이 더 빨리 벌리는 이상한 신기한 시장입니다. 욕심이 없을수록 돈을 빨리 많이 벌 수 있어요. 자, 현대에너지솔루션 한번 봐볼게요. 자, 얘도 굉장히 생각보다 시총이 좀 작죠. 자, 기관계 러브콜은 많이 받고 있고요. 한국조선해양이 대주주네요. 현대에너지솔루션. 자, 보면은 뭔가 전문 용어들이 엄청 나오는데 단결점 고효율 셀부터 모듈, 인버터, ESS 대충 뭐 하는지는 알겠는데 저 이제 ESS면 전기 쪽 관련된 저장 장치이겠죠. 이제 그거 시스템 설치부터 인버터, 단결점 고효율 셀 말이 계속 어렵네요. 자, 태양광 에너지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다. 그래서 태양광 스마트 팩토리인데 요게 태양광이면은 최근 업황이 좀 좋을 겁니다. 중국에서 이번 주였거든요. 며칠 안 됐어요. 며칠 안 됐는데 새벽 시장에서 제가 계속해서 시황을 보다가 중국에서 태양광 투자를 어젠가 엊그젠가 어마무시하게 결정을 했거든요. 근데 중국이나 미국 같은 나라에서 한번 이렇게 빵 하고 해버리면 영향이 가요. 전 세계적인 추세나 흐름이. 아마 이제 태양광 관련된 원자재 쪽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가격이나 이제 수급이나 수요 공급이나 좀 이런 게 영향을 받을 거고, 좀 전 세계적으로 같이 갈 수밖에 없는데, 태양광 스마트 팩토리라고 했다면 태양광 자체는 업황이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합니다. 어제나 엊그제 기준 이후로요. 그래서 업황은 되게 좋다. 그다음에 밸류 자체도 자산 기준은 좀 저렴한데 PER은 솔직히 잘 모르겠다. 돈을 잘 못 버는 것 같다라고 봤는데 여전히 돈을 잘 못 버네요. 돈을 좀 못 버는 회사가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느 정도 시황이 이겨줄 수도 있어요. 아직까지 솔직히 태양광 쪽은 그거거든요. 꿈으로 가는 섹터거든요. 아직까지 태양광은.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시황이 좋으면 씹을 수 있습니다. 근데 현금 흐름이 너무 안 좋네. 현금 흐름이 안 좋은 게 조금 걸리는 게, 뭐 채권이나 다른 쪽으로 받아놓은 것도 아니고 재고 자산을 이만큼 이용을 했어서 산 거라서 솔직히 좀 안 좋게 봐요. 얘는 받을 돈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재고를 좀 늘려가지고 현금 대비해서 발생 기준을 조금 높여놓은 것 같거든요, 어거지로. 그러니까 얘네가 사실 이 정도 손실을 본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지금 셀트리온이라 하는 거랑 똑같이 치고 있죠. 재무 마사지 치는 거. 그래서 지금 좀 안 좋게 봐요. 볼륨도 많이 죽어있고. 그래서 꿈만으로 가야 되는데 업황이 좋은 건 맞는데 펀더멘탈이 기본도 안 받쳐주더라. 그래서 지금 흐르는 주가를 좀 이해를 할 수 있겠다 라는 그런 의견이고요. 물량적으로 본다면 좀 어느 정도 다 당일날 좀 몇 영업일 안 돼서 거의 좀 터는 그런 흐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솔직히 말하면 이때도 저는 다 털었다고 보거든요. 이때도 그냥 털었다고 봐요. 이때도 털었다고 봐. 뭐 조막손이든 동호회든 아니면 이렇게 당일로 작업하는 큰 애들이든 뭐 그렇게 털었다고 보는데, 바퀴 돌린 거는 3,500억인데 여기에서 지금 2,300억 돌렸으니까 반 바퀴 넘게 돌렸죠. 돌릴 것도 그만큼 다 돌리고 그랬는데, 이때 이후로 뭐냐면 이게 전형적인 흐름 중에 하나거든요. 개인들만 남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도 세력이, 그러니까 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애들은 딱 잡고 있잖아. 애들이 외국인이든 뭐 기관이든 딱 잡고 있잖아. 근데 요런 중소형주 같은 케이스에는 얘네들이 딱 안 잡고 이렇게 털고 나면요, 개인들만 남거든요. 이게 전형적인 개인 패턴이에요. 주식을 보유를 개인만 다 하고 있으면 조금 더 봐볼게요. 얘네 외국인 소진이 얼마나 되는지도 보고 싶은데 없죠? 보이시나요? 1.88%입니다. 외국인 보유 비중이 없죠? 그냥 얘는 부동 물량이잖아. 한국조선해양 53.57%는 부동 물량이잖아. 나머지 주주 없잖아. 1.88%니까 외국인도 거의 없잖아요. 그럼 다 개인이라는 소린데, 여기서 다 털고 나온 주식 같은 경우에 개인이 딱 이 모습을 보여요. 개인들만 유통 물량을 다 쥐고 있으면 개인들끼리
사고 팔고 하다가 주가를 올릴 의지가 없어서 결국 흐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딱 개인들만 남았을 때 모습이에요. 그래서 좀 말이 된다. 털고 나온 걸로 보이고, 이거 그냥 개인들만 남아있어서 이렇게 지지부진한 것 같은데, 지금 그 이후로 뭔가 들어온 흔적 없거든요. 그래서 계속 좀 지지부진할 것 같다에 한 표 던지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에너지솔루션은 이게 좀 전형적인 그림인 걸 기억을 해두시면 조금 네, 좀 이렇게 도움이 좀 측면으로 사이드 쪽으로 좀 되지지 않으실까,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금호석이요? 얘는 진짜 뭐 업황 좋은 건 알겠는데 진짜 좀 회사 진짜 많이 성장했죠. 얘는 정말 많이 성장한 것 같습니다. 회사가 정말 많이 큰 것 같아요. 얘네는 마진도 되게 좋잖아요. 이거 저번에 하지 않았나요? 아닌가? SK 쪽에 썼나요? 근데 비슷해요. 지금 금요석유든 뭐든 이쪽 지금 다 마진이 너무 좋으니까 유가 오르면서 마진율이 되게 좋아졌을 거란 말이에요. 네, 폴리라인이든 뭐 합성고무든 뭐 이쪽 라인이 지금 SK 쪽도 그렇고 이쪽도 그렇고 되게 좋을 테니까, 저번에 뭐 이쪽 한번 해드렸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여기 말씀드렸다 그때 이렇게 말씀드렸죠. 여러분, 얘는 펀더멘탈도 펀더멘탈인데 그 마진 관련된 쪽에서 그 시황이 되게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얘는 되게 엄청 좋은데 솔직히 주가도 많이 반영을 했죠. 그래서 되게 좋은 거 맞아. 펀더멘탈 좋아, 업황도 좋아. 그 지금 마진도 되게 저번 주에 제가 분석했을 때 마진도 좋아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미래도 좋은데, 근데 무슨 일이 있었나 한번 봐볼게요. 최근에 JP모건 매도 의견이 있었고, 그 이후에 하나금투 보고서가 있었는데 힘을 못 썼네요. 이날이죠. 6월 9일 이날 JP모건의 매도가 있었고 하나금투가 반박을 했는데 외국계를 못 이겼는데, 뭐 요런 단편적인 이슈 말고 JP모건 매도 의견이 피크아웃이다, 그러니까 지금 업황이 너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게 피크아웃일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유가랑 좀 관련이 돼 있는 문제여서. 근데 오펙 플러스 회의 곧 있잖아요. 제가 내일 캘린더 올려드릴 건데 유가가 솔직히 고점 부근인 거 맞거든요. 그리고 원유 감산 협의도 이제 조금 이렇게 좀 애매해질 겁니다. 감산도 점점 안 할 거예요. 그래서 피크아웃이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업황도 지금 또 좋지 않은 쪽에 속하게 된 거죠. 근데 그걸 다 떠나서 너무 반영이 됐어. 주가가 너무 좋은 건 맞는데 많이 올라 있잖아요. 그리고 얘는 뭐 아직 그 구간까지는 아니긴 한데 코앞에 좀 높은 저항들이 있어서 이거 이기려면은 좀 되게 힘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조금 개인적으로는 말리고 싶습니다. 저라면은 조금 네, 좀 보수적으로 접근할 것 같아요. 약간 뭐 이렇다 할 이점이 없는 그런 거. 도전비전이요? 요거는 왜 이렇게 많이, 이거 이때 되게 핫했죠. 얘가 뭐랑 같이 핫했냐, 그 다우데이터랑 같이 핫했죠. 얘는 또 확 올랐네. 자, 얘를 한번 볼게요. 얘도 한때 엄청나게 그 코로나 직후에 엄청나게 샷이 나왔던 회사인데, 자, 얘는 ERP, 디클라우드, 전자세금계상서 발행 및 결제, 모바일 솔루션, 보안, 그룹웨어. 우리가 알게 모르게 더존비전 걸 되게 많이 쓰죠. 그래서 이런 소프트웨어 도입을 통해서 좀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원래 여기 자산 대비해서 좀 높았던 밸류가 인정이 되는 회사였어요. 어떻게 보면 또 소프트웨어 회사다 보니까. 근데 얘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빠집니다. 자, 펀더멘털에서 이유를 찾아볼 건데 좀 빠질만 했던 게 2조 5천억짜리 회사가 아무리 뭐가 어쩌고 저쩌도 요게 좀 저는 모르겠거든요. 이게 말이 되나 싶어요. 이거 맞냐? 2조 5천억이잖아요. 근데 업황이 아무리 고도의 테크니컬한 사업이라고 해, 그래도 이게 저는 항상 고평가라고 생각했거든요. 이건 솔직히 얘는 아직도 잘 모르겠는데 지금 좀 죽었죠. 작년이 피크가 맞았어. 지금 요거 피크아웃 되는 전형적인 재무제표입니다. 밑으로 하방으로 돌리는 딱 그 현금 흐름이에요.
보통 IT나 클라우드나 뭐 이쪽에 소프트웨어나 SI 쪽 하는 애들이면 부채 솔직히 거의 뭐 비유동 부채니까 할 말 없긴 한데 그래도 조금 짤짤하게 좀 있는 게 좀 보이거든요. 좀 깔끔하게 칠 건 치면 좋을 텐데. 그래도 뭐 단기 차입금이나 유동성 장기 부채 1년 미만 도래한 금액을 현금성 자산으로 막을 여유는 충분해 보입니다. 근데 딴 거는 모르겠는데 얘가 시총 대비 이게 볼륨이랑 발생 기준이 너무 현금 기준으로 그렇고 아직도 높아요. 아직도 높아서 뭐이 구간에서도 명백한 고평가가 왔는데 이 구간에서도 솔직히 뭐 고평가다는 모르겠는데 그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메리트는 아직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게 정말 저밸류일까? 저밸류일까? 요거는 좀 잘 모르겠어요. 최근에 실적 개선 전망 등의 소폭 작년에 상승을 했는데 그 이후로 이슈가 아무것도 없어서 사업 자체가 조금 절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애초에 여기가 너무 높았죠. 이게 좀 너무 높았어요. 제가 뭐 다른 주식을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얘네가 이렇게 높으려면 그게 있어야 되거든요. 펀더가 같이 빵빵 상승을 해줘서 높아진 거면은 그 밴드가 잡혔다고 인정을 해주거든요. 근데 얘는 그냥 펀더 안 높아진 상태에서 밴드만 높아져가지고 네, 그거는 좀 아쉬운 것 같아요. GS 홈쇼핑이요. 요거야 뭐 GS 리테일 보시면 되죠. 이게 오늘 올랐는데 어제 오늘 기관 수급이 쫙 들어오면서 올랐어요. 연기금이 또 미치갱이처럼 사고 있죠. 외국인도 쌍수급이 들어왔고. 근데 얘가 지금 아직도 그 이슈가 있긴 있거든요. 최근에 얘네 샌드위치에 이거 했다며. 그거 보셨어요? 샌드위치를 이렇게 주더라. 근데 보통 샌드위치 주면 이렇게 주지 않아요? 여기 샌드위치야. 그럼 이렇게 주잖아. 얘가 또 이렇게 준 거예요. 이거 아시죠? 이거 아시죠? 메갈 표식 아시죠? 샌드위치를 또 굳이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그 이슈 있었잖아요. 삼각김밥에 파오차이 김치를 얘네가 파오차이라고 해서 또 중국 김치라고 해서 대놓고 우리나라에서 팔았습니다. 그걸로 한번 맞고 이번에 메갈 좀 이렇게 젠더 이슈 좀 수그러들으니까 또 요걸로 해서 한번 가고 샌드위치를 왜 굳이 이렇게 주는 거야. 그것 때문에 또 두드려 맞아서 불매가 아직 안 끝났죠. 근데 제가 애초에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죠. 악재랑 호재 같이 했으면 저 안 해요. 근데 이거 좋은 회사 맞아. 엄청 좋은 회사 맞아요. 얘네 이제 공용 물류 회사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유통 요쪽에서 편의점 말고도 대형 회사가 맞아. 엄청 좋은 회사인데 제가 그냥 그것 때문에 그냥 진짜 머리 아프고 힘들다 해서 투자를 안 한 거잖아요. 이때 익절하고 안 했죠. 여기서부터 들고 와서 여기서부터 말씀드리고 이게 제가 종목 유튜브 시작하고 이때 유튜브 제가 시작했으니까 첫 종목이란 말이에요. 15% 막 이렇게 가도 안 팔고 있다가 본전 갔다가 이때 한 7, 8% 그냥 먹고 고객님들하고 같이 털고 나왔죠. 머리 아프다고. 그 뒤로 지금 더 올라있죠. 한 10% 구간 돼야 맞는데 이게 좋은 회사는 맞는데 그 이슈가 아직 안 끝나서 골머리가 아프다. 근데 이제 그 생각은 들어요. 사람이 솔직히 말하면 얘네가 이렇게 말하면 그 영화 내부자들 있잖아요. 거기 백윤식 연기자분께서 나오셔가지고 배우분께서 그 민중은 뭐 개돼지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얘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솔직히 다 까먹잖아요. 불매를 언제까지 하겠어. 언제까지 하겠어요. 이거 까먹을 수 있잖아. 근데 사업 업황이나 탄력이 되게 좋단 말이에요. 그려가는 그림들이. 그러면 당연히 주가는 오르겠죠. 근데 그냥 일단은 그래도 걸리는 게 있는 게 난 너무 싫다. 난 보수적이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제가 초기에 분석했던, 2월 달에 분석했던 영상을 지금 보셔도 이야기가 그대로 따라올 겁니다. 그 좋은 호재들은. 그대로 제가 말했던 스케줄대로 가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묻은 거지. 패미가 묻은 거지. 이제 그건데, 이슈가 좀 잠잠하게 잘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거 제외하면 되게 좋은 주식이 맞고요. 스케줄이 점점 다가오니까 더 상승세가 짙어지는 것도 맞아요. 근데 보수적으로 보실 거면 합병이 되기 전에 샷이 한번 난다라고 하면 그때 파시는 게 제일 효율적일 거예요. 그때 한 뭐 절반 정도를 팔고 추이를 보시는 것도 되게 현명한 선택일 것 같고요. 그 합병이 되고 나면 기대감이, 그 마법의 단어 아시죠? 그 선반영 킨반영이 있기 때문에
요게 합병이 되고 난 다음에는 되기 전에 조금 눈치 빠르게 어느 정도 물량을 익절을 하시면 합병 후에 나머지 잔여 물량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안전하게 마음 편하게 가실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네오이즈홀딩스를 조금 보게 되면 요거는, 자, 제가 좀 좋아하는 섹터죠. 신나잖아요. 게임 얼마나 좋아. 자, 근데 외국인 보유 비중이 이제 7% 정도가 되고, 이제 여기 지분 다 합치면 한 65%가 되니까 유통 중에 개인이 들고 있는 건 30% 안쪽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컴퓨터 설비 자문업, 소프트웨어 자문 및 개발업을 목적으로 설립을 했는데, 지금 물적 분할한 이후로 지금 네오위즈, 게임온, 게임사업, 네오플라이 신기술, 신사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쪽에서 조금 보게 되면 홀딩스면 또 지주사의 그 디메리트가 있긴 하겠죠. 자, 일단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역사도 깊고 되게 유명한 회사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밸런스가 양호합니다. 대차대조표 밸런스 시트가 양호해요. 일단 볼륨은 되게 좋아요. 좋은데 작년 대비 뭔가 괄목할 만한 성장은 아닙니다. 자, 영업이익이랑 당기순이익도 당기순이익이 일회성으로 되게 좋은 게 있었나 보네요. 영업이익 기준으로 볼 때는 네, 그래도 그냥 평타 정도 치고 있다. 작년에 성장세를 유지를 잘 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현금 흐름도 사실 네, 이게 맞죠. 영업이익이 아까 안 나왔잖아. 그러니까 이게 맞죠. 정직하게 잘 계상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대차대조표가 좋다라고 한 거는 얘네가 진짜 알짜잖아요. 얘네가 현금이 또 얼마나 많아요. 여유가 펑펑 넘칩니다. 당연히 없지. 이거 보이시나요? 자, 레버리지 너무 없는 걸 안 좋아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현금이 남아 돌면 이럴 수 있지. 장사를 오래 했고 잘했으면. 없어요. 1년 미만으로 도래해서 갚아야 할 돈이 1원도 없습니다. 뭐 이런 건 걱정 없죠. 그럼 얘는 막 그 돌발 이슈에 대해서 되게 자유롭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유증이라든가 뭐 전환사채 갑자기 툭 발행한다거나, 뭐 물론 동아이스티처럼 돈이 현금이 창고에 남아 도는데 전환사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얘 되게 좀 단단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좋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좀 무난한 것 같습니다. 밸류는 굉장히 저평가됐다. 근데 요게 지주사 디메리트까지 생각하면은 또 얘가 한창 때 대비하면 약간 또 고밸류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얘는 이슈가 조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번 봐볼게요. 자, 얘도 지금 실적 관련된 거 말고 좀 특별한 이슈는 없는 걸로 보여요. 네, 요거 실적 이후로 뭐 특별한 이슈가 없는 걸로 보이고, 실적 호조라고 했는데 아직 뭐 그렇게 괄목할 만한 성과는 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지금 매력적인 포인트는 찾을 수는 없거든요, 저는. 왜냐면 이게 이만큼 올랐잖아. 제가 모르는 이슈가 있나요, 지금? 그렇다고 하면 이야기가 달라지는데 이만큼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지금 뭔가 실적 호조라고 했는데 이게 2월달 이때 이야기란 말이야. 그럼 지금쯤 뭔가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뭐가 좀 나온 게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흐름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차트를 봐볼게요. 네, 얼추 온 것 같은데 여기가 갭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갭이 지금 갭 지지가 있을 겁니다. 받았죠. 지금 한 차례, 두 차례 받았는데 뭐 세 차례, 네 차례 두들면은 갭이 뚫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약간 인지를 하시고, 이제 기술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이쪽에 또 이제 거래했었던 체결 흔적들이 있다 보니까 이때 또 갭 지지가 한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무리를 안 하시고, 혹시 뭐 가지고 계시다고 한다면 이쪽에 지금 갭을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벌써 3번 맞았거든요. 이번에 맞으면 4번째인데 4번째 정도 두드리면 왜 그 물이 바위 뚫잖아요. 물이 그것처럼 이렇게 자잘한 거래량으로도 갭을 뚫다 보면은 강력한 지지라인도 빵 하고 뚫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조심을 하시고, 혹시 이쪽 지지 받는 걸 확인을 하시고 여기서 돌린다고 한다면은 접근 가능해 보이고요. 지금은 조금 애매한 구간이 맞을 것 같고, 혹시 수익이 엄청 여기서 샀어, 수익이 많이 났어, 근데 빠져 있어 라고 하신다면은
네, 뭐 좀 어느 정도 정리를 조금 해보시는 것도, 왜냐면 지지부진한 구간이 좀 많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모로 봤을 때 사실 뭐 엄청나게 메리트가 있다라기보다 좀 지지부진한 구간에 있는 것도 맞고, 확 땡길 만한 것도 지금 제 시야에서는 못 보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